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배터리 시장 전망, 진단 기술, 그리고 표준, 시간이 되면 재사용 배터리 실증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가지고 배터리 진단 관련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차 사용 배터리 시장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100년 전에 내연기관차가 등장해가지고 산업에 이렇게 혁명적 변화를 끌었듯이 지금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런 산업의 변화들을 크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2035년에는 이제 시장이 816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수치는 이제 올해 연도의 시장 규모 대비 한 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제 2030년도에 4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배터리 수량으로 보면 3,000 기가와트아워, 굉장히 큰 수량의 배터리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로 보면은 기존의 배터리의 생산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북미, 유럽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향후에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배터리의 수거를 하는 수거 체계를 이제 완성하는 것들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수거 체계 역시 배터리 이제 북미와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사용 내구가 떨어지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보급이 확산이 되는 것처럼 폐배터리의 양들도 굉장히 큰 수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4천만 대, 그리고 수량으로 보면 3,000 기가와트 이상의 폐배터리 막대한 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소재를 제조하고, 일단 배터리를 제조한 다음에 1차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을 해나가는 이런 배터리의 산업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가 제조가 된 다음에 요즘에 1차 사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1차 사용을 하고 이 배터리가 굉장히 좀 비싸다 보니까 1차 사용이 완료가 된 이후에 배터리의 성능이 남아 있으면 배터리를 한 번 더 또 쓰는 걸 저희가 재사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이제 재활용, 배터리를 이제 파분쇄를 한 다음에 배터리 안에 있는 유가금속을 취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산업들이 각각 다른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배터리 재사용 시장도 2050년도에는 이제 600조 원 시장으로, 굉장히 거대한 시장으로 커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배터리 재사용 또는 재활용 시장 내에서 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들을 창출을 해나가려고 많이 끼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테크도 작은 회사지만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분야에 이제 많은 신규 비즈니스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를 어쨌든 재사용 또 재활용을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배터리의 상태, 성능,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이런 이제 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의 순환 생태계의 고리를 완성하는 이 관문들이 결국 배터리의 검사, 진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사용 전주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배터리를 우리 이제 배터리 LG 엔솔이나 SDI처럼 제조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얘가 전기차나 ESS로 사용이 되는 단계. 세 번째는 1차 사용이 끝나고 다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되는 단계인데, 이 각 단계별로 배터리의 검사 진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배터리 제조 단계에서는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된 다음에 얘의 분량을 검출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량 검출이 잘 안 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잠재적 분량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그게 이제 이전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던 서멀 프로파게이션이나 화재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 내에서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성능과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런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예, 오늘 그래도 배터리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저만 좀 외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 OBD 단말기를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갖고 오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이 기술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의 1차 사용이 끝나고 재사용, 재활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그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얼만큼 성능이 남아있는지, 안전 성능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검사 진단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진단 기술은 배터리의 전주기에 의해서 그 각각 상이한 기술을 이제 좀 필요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재사용 배터리를 그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배터리에 대한 상태 정보,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경제성 있게 전달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해나가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의 진단 기술은 배터리 이제 표준 인증과 결합돼 가지고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검사 진단하는 기술은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과 비전기화학적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배터리의 용량을 보고 그리고 직류나 교류의 방법을 가지고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배터리 유관 기관들이 결국 이제 동원을 해왔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전기화학적 방법도 이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요즘에 AI, 빅데이터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진단 기술과 결합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막 초창기 이 시기에서 같이 결합돼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CT, 그리고 이제 초음파 기술들을 동원해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 진단의 영역 내에서 결국 이 진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용 후 배터리 내에서 배터리의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보면 크게 이제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SOH, SOP, SOP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내가 이 배터리를 한 번 더 재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SOH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초기에 출시됐던 배터리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차 사용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수명, 용량이 얼마나인지를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용량이 남아있어야지 2차에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더 쓸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근데 배터리의 그 성능이라는 게 용량뿐 아니라 출력 수명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출력 성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출력 성능 대비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잔존 출력 수명을 저희가 SOP라고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내가 2차 사용을 하는 이제 그 대상을 UPS나 아니면 마일드하게 쓰는 ESS로 쓴다. 그럼 SOP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2차 사용을 골프카트나 전기 스쿠터 같은 이제 파워 어플리케이션에 쓰겠다라고 하면 이 수명 상태인 SOP를 이제 알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밸런스, 균형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한 100개에서 200개 전지가 직경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각의 전지들이 특히나 테슬라는 7,000개의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르게 노화가 되면 굉장히 회피합니다. 세상 그렇지 않죠. 한 놈이 먼저 노화가 되면 그 놈의 성능을 따라가게 되고 걔가 과충 가방전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용 배터리는 한 10년 정도 썼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직렬로 봤을 때 98개, 200개의 전지가 얼마큼 고르게 노화가 되고 그 안에 용량뿐 아니라 각각 단전지 모듈의 내부 저항 상태가 어떤지 그 균형 정도를 알아내는 것들도 그 이후에 재사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 후 배터리에서 진단을 한다 그러면 SOH, SOP, SOP 그 이후에 그 정보들도 계속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들을 알아내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 알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비싸니까 10년 위에 탈거를 한 다음에 내가 ESS로 썼을 때 5년 쓸 수 있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 10년은 더 쓸 수 있느냐, 이걸 알아내는 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썼던 이 폐배터리의 그가 어떠한 형태로 태화의 경로를 겪어왔는지를 알아야 향후에 내가 이 배터리가 어떻게 줄 것인지, 이후에도 어떻게 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화의 경로들을, 그러려면은 배터리가 사용했던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이후에 10년을 더 쓸 수 있을지 또는 5년을 더 쓸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향후에 2차 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조건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 배터리가 개발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수명에 대한 사이클 라이프, 캘린더 라이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5년, 10년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로 하고요. 지금 배터리에 대한 이제 진단 기술은 지금 현재의 상태 정보를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명 예측까지 가는 것들을 방향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태 전기화학적 사용의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검사 진단하는 방법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량을 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직류 출력을 보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제 배터리 산업계 내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리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리 임피던스는 이제 배터리에다가 주파수가 다른 교리 임피던스를 인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측정을 해서 배터리의 등가 회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용량을 보거나 아니면 직류 출력을 보는 방법들이 고전압 명역대의 충방전 장비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교리 임피던스 분석기는 고전압 충방전 장비보다 금액이 좀 싸고 그리고 측정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리 임피던스 법 자체가 사용이 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좀 한계들은 굉장히 이 실험실에 쓰이는 이제 민감한 장비다 보니까 측정 환경하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한 거는 측정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좀 표준화시켜가지고 해결하고 데이터 해석을 좀 더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배터리를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좀 파워풀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충방전법입니다. 충방전법은 이제 일단은 배터리 이제 폐차가 돼가지고 나온 이제 사용후 배터리를 우리가 풀로 충전한 다음에 이제 방전을 해보면 이제 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출시했을 때 100Ah인데 용량을 재봤더니 82Ah. SOH가 82%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충전 방전할 때 코나 배터리가 대략 한 180Ah의 이제 용량을 갖고 있는데 충전 방전하는 전류를 3분의 1씩 60Ah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고 레스트하고 방전하는데 8시간이 꼬박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전압 충방전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검사 진단하는데 이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다만 장점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그래도 잔존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는 이제 여기 내부 저항은 직류 내부 저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교류 임피던스, 교류 내부 저항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이제 내부 저항을 측정을 하면 배터리에 대한 내부 저항 또는 배터리의 임피던스 값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배터리가 이제 SOH가 잔존 용량이 87%가 남았는지 82%가 남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것들이 배터리의 태화와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또는 교류 임피던스 값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배터리가 SOH가 100%, 신품 배터리부터 90, 80, 70, 60대까지 노화됐을 때의 내부 저항 또는 교류 임피던스 값들을 복잡한 데이터 매트릭스로 만들고 상관관계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짧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SOH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배터리 내부 저항에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 가지고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로 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교리 임피던스법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서 한 뎁스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E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로 케미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외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소자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딱 까보면 양극, 음극, 그다음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근데 문제는 배터리의 반응들이 양극과 음극 계면, 전해질, 분리막 이 각각의 계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직류 저항 하나로 보면 전반적으로 직류 저항이 이렇게 20mΩ에서 60mΩ로 커졌어. 그럼 이게 늙어가고 있구나, 퇴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전체 저항 하나의 관점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전해질이 좀 고갈이 됐는지, 음극 쪽에서 SEI 막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해피할 수가 있겠죠. 향후에도 얘가 전해질이 고갈된 건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인에 따라서 향후에 쓰임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 임피던스법은 이 각각의 반응 계면마다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른데 이 변동하는 전압 전류를 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가지고서 이제 등가회로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반응의 계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이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런 이제 인자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술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민테크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충전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임피던스 값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고 그리고 온도 환경에 따라서도 다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DB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나 배터리 아이오닉 모듈에 대해 가지고 임피던스 분석을 해서 우측 하단은 이제 배터리 아이오닉 모델에 대한 노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임피던스 값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코나, 니로, 그다음 이제 구형 아이오닉, 포터 등등의 이제 차종들에 대해 가지고 DB를 구축해서 교류 임피던스 또는 직류 저항의 값을 가지고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제품 진단 솔루션들을 저희가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지금 교리 임피던스를 가지고서 활용될 수 있는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2, 3년 전, 한 5년 전부터 이제 ESS 화재가 좀 많이 났었죠. 울산에서도 한번 ESS 공장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층, 2층 콘크리트 안에 이제 ESS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2층이 홀라당 탔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한 2, 3일인지 더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태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1층이 화재가 나지 않은 겁니다. 열만 이제 노출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몇몇 열에 의해서 급격하게 노출이 된 것들은 외부 변형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모듈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똑같이 존재했던 거죠.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터리는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냐? 배터리 한 사람들은 열에 급격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절대 못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듈들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UL1974에 해가지고 전기적 성능을 한번 쭉 검사를 해봤습니다. 용량 똑같이 나오고 직류 출력값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배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열 노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손상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를 교류 임피던스 분석을 해봤더니 좀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에 분홍색, 녹색이 이제 정상 상태의 모듈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렇게 휙 날아가는지 것들이 열에 노출이 됐던 ESS 모듈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들이, 그래서 교류 임피던스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전기적 성능을 가지고서 알아내지 못한 정보들을 내부에 있는지 어쨌든 그 계면들의 정보들을 좀 더 복잡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교류 임피던스법을 이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진단 시스템은 배터리 충방전기, 어쨌든 이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고 직류 출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기로서 충방전기, 그다음 교류 임피던스 분석기. 이 교류 임피던스 분석기 안에는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저희가 충전 방전할 때 전체 배터리 팩의 전압을 가지고서 컨트롤도 하지만
그때의 단위 전지 전압의 거동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런 디바이스들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는 이제 진단 알고리즘, 진단 데이터베이스가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충방전기, 임피던스 분석기의 계측기, 이렇게 진단 솔루션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시장에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올인원 배터리 검사 진단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정밀 검사를 선택해서 런을 시키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충방전, 직류 출력, 교리 피던스 분석기를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SOH, SOP, SOB를 검사 진단 결과를 도출해주죠. 근데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빠른 검사를 선택을 하면 교리 임피던스 분석이나 또는 직류 출력만을 가지고서 15분 이내에 역시 SOH, SOP, SOP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는 이런 이제 검사기 복합 진단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장비가 제주 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신속 진단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교리 임피던스 분석기만 딱 빼가지고 거기에 컴퓨터를 붙여서 그 컴퓨터 안에는 이제 진단 알고리즘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교류 임피던스만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배터리를 진단하는 이런 진단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상용화해서 공급한 단계는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저희가 상용해서 습화해서 좀 더 시장에서 좀 값싸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기 자체도 저희가 연구소에 같이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일단 전기화학적 배터리 성능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비전기화학적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음파, 그다음 CT 스캔 이렇게 동반하는 방식입니다. 초음파는 최근에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전지에 초음파를 인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가지고서 성능을 좀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 피저빌리티 자체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초기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CT 스캔은 지금 현재 배터리 제조 단계 내에서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내부의 손상이나 온라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는 있지만 배터리 성능을 알아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비전기화학적 방법들은 전기화학적 방법과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고객사 또는 이제 고객들한테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발표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 전기차 운행하는 전기차에 OBD를 디바이스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실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몇 초 단위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이제 엑셀을 밟으면 커런트 양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리젠이 들어온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막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진단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예시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GS 그룹하고 같이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용화하는 형태는 이제 왼쪽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일단 차량이 출시가 되면 OBD 디바이스를 꽂고 그 OBD 디바이스는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알려주고 저희는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H가 97.1%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SOH가 하나 더 있습니다. 98.5. 이거는 이제 차량의 BMS가 자체적으로 SOH 연산해가지고 보여준 정보들을 둘이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왼쪽의 그래프는 초기 출시 때부터 3.5년간 이 사용자가 이 패턴으로 써와서 지금 현재의 97.1%까지 왔던 도달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했던 패턴 그대로 이후에 10년간을 쓰게 된다면 SOH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위에 이제 선이 하나 더 있는 거는 만약에 차량 제조사 또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가 표준으로 쓰라고 했던 권고한 상태대로 쓴다면은 SOH를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은 승용차를 보시는 분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마일드하게 좋게 잘 쓰십니다. 렌트카 아니면 택시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명 예측을 비교해주고 운전 습관하고의 관계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배터리의 노화는 이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 의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결국 커런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로서 받아들여가지고 분석해서 SOA 성능을 진단하는 데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에 대한 데이터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BMS로부터 이상 상태를 받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데이터들을 막대하게 받아오다 보면 이 데이터가 주는 또 이상 현상도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운행을 중지하라든지 정비소를 가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지침들도 고객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이제 배터리 진단 기술과 빅데이터 AI를 이제 결합을 해나가는 이런 이제 좀 시도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AI를 하시는 기업들이 이런 이제 그 영역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배터리 진단 기술과 이 빅데이터 AI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그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어렵습니다. 특히나 AI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블랙박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와 X라고 합니다. X는 이제 SOH, SOP 요거를 이제 좀 대변하는 말들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두 번째 장표를 보면 학습을 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막대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룰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얼만큼 전기화학적 기반의 이해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전처리를 하고 AI 모델을 돌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면 기존에 이제 AI를 이렇게 가지고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결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전기화학적 그 기반하고는 전혀 상관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들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모델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 이 결합을 시켜나가는 데서 굉장히 좀 관건적인 이 사항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 관점 내에서 기술 개발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세대 진단 기술을 하면 기존의 용량을 보는 것뿐 아니라 어쨌든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서 배터리 내부 상태를 바라보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AI, 빅데이터 결합을 해서 좀 더 고도화된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3세대 진단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사용 후 배터리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배터리가 제조되는 단계, 그리고 사용되는 단계, 재제조, 재사용돼가지고 사용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런 전방위적인 전주기 데이터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호 결합돼가지고 분석이 된다라면 향후에 이제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서 저희가 진단 기술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건 마지막 그 진단 기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터리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저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뿐 아니라 좀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동화해서 뭐 여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터리를 진단하는 것들이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 산업들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임피던스를 가지고서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리줄이라는 회사도 있고, 중간에 있는 타이탄 피저블 같은 이제 회사는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서 진단을 해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빌루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EV칩이나 트라이스는 이제 디지털 트윈스나 AI를 가지고서 이렇게 배터리를 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산업계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센터들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 울산, 이렇게 전남 이렇게 해서 센터가 구축해서 되어서 이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산,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지어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평가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밑에 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해서 검사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지협회에서 단체 표준으로 해서 시험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KC 1003.1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제조해서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이 KC 인증 표준에 근거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들을 제품에 부착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19일이니까 이제 이미 공표가 돼가지고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제조된 이후에 배터리 진단 기술들은 이렇게 이제 좀 표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실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재제조되고 재사용되는 것들은 실증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좀 산업화가 돼가지고 상용화되는 이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 ESS로 구축을 해가지고 재사용해 나가는 실증을 해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대차나 이제 배터리 제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들을 이제 재사용해서 ESS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이제 개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대차하고 했던 이제 100kW급 이동용 ESS를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ESS가 잘 구동이 되는지 지금 3년 4년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배터리에 대한 성능 데이터에 대한 퇴화도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하고 같이 공사 현장에 발전기 대체용 300kW급 ESS를 구축해서 실증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증 데이터 기반들이 향후에 2025년, 26년부터 이제 재사용 ESS 사업들이 커져나갈 텐데 아마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테크는 2018년도 설립한 이제 스타트업 벤처이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0명까지 이제 인원이 들어서 배터리 진단 기술을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민테크를 시작했던 인력들도 주요 인력들이 90년대 후반에 휴대폰용으로 리튬 2차 전지가 처음으로 사용됐을 때 그때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양산했던 인력들이 그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차별적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려고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재사용 사업, 재활용 산업의 이렇게 시장 성장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배터리에 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잘 진단을 해서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민테크는 작습니다. 저희가 이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진단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하기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고, 대신에 저희는 배터리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산하견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공동 협력해 나가면서 이렇게 기술 산업들을 좀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